이해충돌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의원의 의혹이 보도된 지 이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2주 사이에 일단 언론의 관심은 많이 좀 멀어진 것 같고요. 또 손혜원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조금 손혜원 의원 관련이 언론 관심에서 멀어진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예상이 다 됐던 바죠. 예. 이익 충돌이라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훨씬 더 많은 우려와 문제가 있으리라는 것은 다들 짐작하고 있었고요. 저도 국회에 들어와서 한 2년 남짓이지만 많은 이제 의원분들의 발언에 좀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저 뒤에 어떤 이익이 있나? 앞뒤 상황 맥락도 어울리지 않고 장차관이나 기관장에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리함이 느껴졌는데요. 이번에 사실 저희가 제기한 것은 아니죠. 언론에서 보도를 한 내용이 장제원, 송원석 의원 두 건인데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제보가 이루어진 것만에 국한되지 말고 전체적으로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손혜원 의혹 관련해서 최초 보도한 SBS는 우리는 투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일째 되는 날 뉴스를 이해충돌로 이제 바꿨습니다. 네. 바꿨고 손혜원 의원은 아직도 이해충돌이 아니다. 난 오히려 손해충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손혜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손혜원 의원은 그동안에 이제 삶이 문화예술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익 충돌이죠. 예. 이 이익 충돌에 대해서 좀 낯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들의 업무 중이나 의정활동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이익 충돌이냐 아니냐의 논란의 대상이 될 만한 여지가 많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손혜원 의원의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 목포 구도심 근대문화유산이 있는 곳에 대한 발전을 위한 노력 이건 당연히 진심이고 선이고 바람직하죠. 다만 여기에 본인 지인들이죠. 조카를 포함한 실제로 주택을 구입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발전과 관련해서 지가 상승이나 임대료 상승 등의 이익이 매개될 수 있다. 이건 당연히 이익 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벌할 만한 가벌성이 있느냐, 좀 비난할 만한 비난 가능성이 높으냐, 또는 법조촉이 되느냐, 이건 낮은 문제이고요. 예. 그 국회의원의 공적인 직무와 역할, 활동이 사적인 이익과 충돌 연관된다면 그건 이익 충돌의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두 사람입니다. 장제원 의원하고 송원석 의원인데. 네. 일단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데 본인의 형인 장제국 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학교가 포함된 교육부 지정 역량강화대학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서 늘어났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예. 늘어났죠. 하나하나 짚어보죠. 언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 부분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익 충돌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손혜원 의원보다 더 직접적인 이익 충돌이죠. 예. 실제 본인도 한때 부총장인가요? 학장인가 역할을 하셨었고요. 예. 직접 형이 총장으로 있고 가족의 사학재단입니다. 그리고 역량강화대학이라고 12곳인가요? 이렇게 전국에 지정된 사립대학 중에 한 곳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라는 주장은 당연히 사적 이익과 연관될 수밖에 없고 이익 충돌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야당의 간사로서 다뤄야 할 사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적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데 특히 그 부분에 집중한 특별한 질의를 하고 요구를 했고 그것이 반영됐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익 충돌이고요. 마찬가지로 손혜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도의 순수성이라거나 진정성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익 충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비난 가능성이 있느냐, 얼마나 가벌성이 있느냐를 따질 때 들어갈 요인인 것이죠. 예,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결위원으로 있었을 때 자신의 지역구죠. 경북 김천의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김천역 앞에 본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네. 역시 이익 충돌로 보십니까? 가장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 송원석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이고 본인 스스로가 언론 인터뷰라든지 지역에서의 홍보 활동 등을 통해서 차관 시절에 본인의 노력으로
그런 예산을 끌어왔다라든지 외관역으로 가야 할 사업이 철도 사업이 이 김천역으로 왔다. 이런 걸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인정하고 홍보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역사 인근에 본인과 가족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빌딩이 있었고요. 그건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충돌 사안이면서도 장제원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의 경우에는 그래도 뭐 진심이나 진정성이나 전국적인 혹은 국가적인 이런 사업의 일환이다라는 여지는 있겠지만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행정부 공무원, 고위공무원 시절부터 시작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한 그런 사전선거운동의 성격도 있고 이해충돌이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행정부 고위공무원은 선출직 국회의원보다는 훨씬 더 강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면 아마도 송원석 의원의 사례가 가장 심각한 지금까지 알려진 사례로서는 그런 이익충돌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해당 두 의원은 강력 부인을 했습니다. 이해충돌 아니라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손혜원 의원은 범죄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민주당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론을 펼치고 있거든요. 우선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행정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익충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 김영란법이든 또는 공직자윤리법이든 이익충돌 관련된 논의는 행정부 고위 공무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관심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더더욱 책임이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그런 어떤 책임의 무게를 더 높이고 있다라고 보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리걸 마인드를 반영한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편 가르기, 남의 편은 나쁜 것이고 우리 편은 괜찮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공당의 원내대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서글프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안에 대한 조사도 없이 무조건 바로 나온 즉각적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물타기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손혜원 의원 측이 제기했다면 할 수 있는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제3의 독립 언론이 제기한 기사입니다. 예. 이걸 물타기라고 한다면 그 해당되는 뭐 보수 언론도 있는데요. 동아일보도 있죠. 그런 언론 기관들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자유한국당을 흠집내면서 손혜원 의원을 돕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물타기는 이 문제를 다루지 말자는 것이지. 예. 지금 지금 제기는 그게 아니라 다 다뤄보자. 예. 이런 문제들을 다 적발하자라는 이야기인데 그건 물타기에 전혀 어울리지 예. 않는 말이죠. 근데 의원님 일단은 손혜원 의원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두 사람 의원도 그렇고 맞다 아니다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이익 충돌 부분을 어디까지를 규명해서 여기까지는 이익 충돌이다. 좀 넘어가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그 직업이 결국은 여러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를 하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로비일 수도 있지만요. 또 네. 좋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원하는 것을 또 들어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네. 어디까지를 이익 충돌을 할지, 어디 선에서 이익 충돌을 아니라고 할지, 이 정확한 규명이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지만 해야죠. 왜냐하면 예. 이번 기회에도 하지 않으면 예.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법 위에 존재하는 군림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대한민국 이외의 다른 영국, 미국 등도 국회 외부에 국회의원의 이익 충돌과 회계 재정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기구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의 힘들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김영란법 제정 시에도 국회의원만 그런 이익충돌 대상에서 빠져버렸고요. 현재 기준은 있죠. 김영란법이나 또는 공직자윤리법 이런 것에 정한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결부되는 그러한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것, 또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을 해서 투자나 구매 등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는 것. 이건 원칙은 분명합니다. 예. 그러한 것들을 과연 국회의원이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는 것이 1차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익 충돌의 우려가 여지가 있는데 국회의원의 특수성에 비춰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 어느 부분이냐. 이런 차원으로 조사를 해나간다면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의 이익 충돌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예.
의원님 지금 만일 이익충돌 위반이라고 결론이 나더라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죠? 네, 이익충돌의 정도에 따라서 이것을 부패방지법이라든지 혹은 뭐 형법상의 어떤 죄목, 직권남용죄나 혹은 뇌물수수나 이러한 부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처벌 가능하겠지만 단순한 이익충돌만으로는 형사처벌 법규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행정부 공무원이라면 징계 대상이 되겠고요. 국회의원이라면 국회 윤리특위에 이제 징계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아까 의원님이 살짝 말씀하신 거, 이 김영란법 개정안 혹은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보완하는 것, 이런 것도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예. 과거에도 있었고요. 두 차례나 국회 윤리법 제정안이 발의가 되었지만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이 외면하면서 회기 만료 자동 폐기가 되어버렸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서로 상대방만 공격하지 말고 그러면 이익충돌에 대해서 남의 것을 문제 삼는다면 당연히 그 기준으로 안 된다는 공동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국회윤리법,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규정을 법으로 정하는 것에 모든 정당이 동의하리라고 믿고요. 제가 이번에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자,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보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좌파 독재 저지 릴레이 단식을 벌이고 있는데 의원들이 5시간 30분씩 단식을 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시간 30분 단식이 과연 단식이냐 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지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그 단식이란 것은 정말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고요. 예. 그동안 마지막에 몰린 약자들, 노동자, 농민, 사법 피해자 이분들이 택했던 수단인데 이걸 좀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공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고요.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그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 단식에 참여하면서 12시간 단식을 해봤는데요. 아침 먹고 가서 단식하고 12시간 그 다음에 저녁 먹으니까 단식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5시간 30분은 이건 일반적인 끼니 사이의 틈밖에 안 되거든요. 국민들께서 사실은 전혀 인정치 못하고 분노하고 자유한국당의 웰빙 릴레이 단식이 아니라 릴레이 식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보이콧 선언한 야당을 설득해서 국회를 열어야 되는 또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힘들고요. 그동안 어쨌건 웬만한 건 다 듣고 참고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법사위나 사개특위나 여가위야 별로 그런 갈등이 없지만 법사위 사개특위 등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조금은 이제 비합리적인 주장도 수긍하고 동의하고 예. 이런 태도를 보여왔는데 지금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여당 시절부터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이콧 해왔고요. 야당 돼도 또 보이콧. 이를 국회를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습관화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국민의 좀 지탄과 비난을 받아서 버릇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주장을 하고 반대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표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